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세파 활용 지원센터의 오한음 관세사입니다. 네, 저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오늘 다른 내용보다는 비관세 장벽과 FTA 활용 애로 사례 그리고 FTA 활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주요 수출입 품목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약 1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2%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대인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등 전기 전자제품, 철강 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부품 등이 되겠습니다. 대인도 수출입 동향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상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제 수지 또한 우상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5대 수출 품목 수출액 비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의 합이 약 47%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대 수출 품목이 대부분의 수출 품목을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인도 세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도 세파는 이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FTA와 유사하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2010년에 발효돼서 2017년 이후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2024년에 11차 개선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도는 수입액 기준으로 약 85% 관세 철폐 인하하였고,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약 90%를 관세 철폐하거나 인하하였습니다. 그 시장 개방 품목을 보시면은 인도와 한국 모두 이제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관세 또는 저세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산업 좀 큰 범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뭐 이렇게 세파 세율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HS 코드 6단위로 세분화하다 보면 이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받기 힘든 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도 세파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한인도 세파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6단위 3번 변경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 35%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결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FTA에서 활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보다 조금 엄격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활용도가 다소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도가 제3국가 체결한 주요 FTA 현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도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보호 무역주의가 심하고 좀 수출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도 아세안 FTA, 인도 일본 FTA는 2010년, 9년과 2011년에 발효됐고, 최근에 인도 영국 FTA가 최종 서명되는 등 이제 인도의 무역 전략이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그래서 인도를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서 고려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장표입니다. 네, 구체적인 정보는 이제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인도 세파 협정을 통해서 이제 인도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FTA 체결이 안 돼 있는데, 이제 한국은 한인도 세파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FTA 미체결 국가의 물품보다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제 인도 정부의 빈번한 관세 정책 변경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세파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덤핑 방지 관세나 세이프가드 세율 등 1순위 세율은 세파 협정 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네, 이제 수출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좀 접근이 다소 쉬운 정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대 내수 시장과 젊은 인구,
약 14억 명의 거대 내수 시장, 인구의 65% 이상이 35세 이하,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그래서 생산 거점과 소비 시장으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 시장이 2025년부터 30년간 약 연평균 19%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도는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이제 중간재를 수입한 후 완제품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산업 구조와 더불어서 인도 정부가 이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 이제 정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PLI 인센티브 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현재 전자 이제 반도체 쪽, 자동차 쪽,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이 공작 기계나 이제 자동화 설비 또는 자동차 부품 등 이러한 기계 설비가 수출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두 가지만 좀 임의적으로 사실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자직접 회로, 이제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반도체 칩입니다. 이제 인도 정부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세미콘 인디아라는 프로그램을 승인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PLI 정책과 유사한데 이제 반도체 제조를 육성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론이 2023년 9월에 반도체 공장을 구자르트에 착공을 해서 2020년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내에는 반도체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을 보시면은 6단위 기준으로 1위와 2위가 모두 8542 쪽으로 이 반도체 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주요한 수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치과 교정 제품입니다. 사실 수출 금액으로만 보면은 크지가 않은데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수출 금액이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뉴델리 무역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치과 교정 제품 수출과 관련한 문의를 다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치과 교정 제품에 대해서는 뭐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뭐 가처분 소득 증가, 이러한 수요가 증가가 하였고, 인도 치과 소모품 시장이 2023년 2억 2,700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9.98%가 성장한다. 2032년까지 5억 4,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과 교정 제품도 인도로 수출하기 좀 유망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비관세 장벽과 FTA 활용 애로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무역 구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구제 조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총 148개의 무역 구제 조치가 조사 또는 시행 중에 있고,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는 총 전체 25건이 조사 또는 시행 중이고, 조사 중인 것은 7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철강 화학 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무역 구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이 다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역 구제 조치 수출하는 품목이 무역 구제 조치의 대상 물품인지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도의 수입 인증, 주요 수입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수입 인증 제도는 수입국 입장에서 이제 뭐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보다 조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입 규제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부터 BIS, 프사이, CDSCO, 이게 대표적인 인도의 수입 인증으로,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BIS는 철강, 화학, 건설재, 소비재 등 가장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인증입니다. 취득 시기는 이제 인도로 수출하기 전에
이 BIS 인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그 소요 기간으로는 이제 BIS가 사실 그 유형에 따라서 그런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다소 상이하나 크게 말씀드리면 공장 실사가 필요한 유형과 공장 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실사가 필요한 유형은 6개월 이상을 권장드리고 공장 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은 3개월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 실사가 필요하면은 이제 현장 심사관이 배정돼야 되고 그런 일정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부터 그런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뭐 제가 1년이 넘도록 소요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권장한다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지만 사실 좀 더 넉넉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프사인은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입니다. 인도 식품안전표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으로 취득 시기는 라이센스는 선적 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 수입 승인은 입항 후에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수입 라이센스는 인도 수입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자가 사실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수입 라이센스가 있는 수입업자가 한국의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 승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약 1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반복 수입인지 첫 번째 수입인지 또는 이 샘플이 시험소에 제출이 되는지 아니면 서류 심사로만 테스트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소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검역 유형별로 테스트 유형별로 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S CO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CDS CO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는 선적 전에 받으셔야 되고 화장품은 약 3개월 이상 권장을 드리고 의약품, 의료기기는 약 9개월 이상 권장을 드립니다. 이 CDS CO 관련해서는 제가 자유판매 증명서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국에 자유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인도는 좀 불합리하게도 제조국의 자유판매 증명서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에서 발행된 인증서 또는 자유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규정으로 명문화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새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5개의 국가에 판매한 수출 이력이 없으면 그 국가의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소규모 이제 막 사업하기 시작하는 특히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수출하기 가장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BIS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BIS는 인도 수입 인증 중에서 가장 좀 규제가 심한 가장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애로가 많은 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인도에서 수입 및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 표준화, 표기에 대한 인증을 관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KC 인증과 유사한 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철강, 화학, 건설, 전자, 소비재 등 인도 내 가장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 방법으로 아주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BIS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철강 제품에 한해서 이제 인도 철강부는 BIS 비대상 철강 제품 수입 요건으로 NOC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NOC란 인도 정부 조직이 발급한 일종의 인증서로 이제 발급 부처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철강 기업이 인도로 철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BIS 인증이 있거나 또는 BIS 비대상 물품이 임을 인증받을 수 있는 NOC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NOC는 2024년 11월 14일부로 이제 NOC를 신청할 때 다소 수출업자한테 불리한 약관을 새로 추가하였는데요. 수입 물품이 인도 내 생산되지 않는 물품일 것, 그리고 수입 물품이 다른 물품,
예를 들어 인도 내 생산되거나 BIS 강제 인증 대상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수출 기업은 BIS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닌 물품이어도 NOC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NOC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입 철강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IS 표준 준수 의무화는 BIS는 기본적으로 완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공고를 통해서 인도 철강부는 71류 및 일부 73류 완제품이 생산을 할 때 사용된 수입 철강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해서도 IS 표준 준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IS 표준 준수 의무화는 실무적으로 BIS 인증 취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인도의 철강을 수출하기 위해선 완제품에 대한 BIS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BIS 인증을 받은 제품을 활용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네, 다음 비관세 장벽으로는 자의적인 품목 분류 및 관세 조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로 이 수입품 HS 코드 분류 문제 발발인데요. 이제 모사가 전자 라디오 유닛 부분품으로 이제 851770으로 분류를 해서 이 기본 세율 0%로 수입을 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이게 통신 기기이다라고 해서 기본 관세율이 20%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분류에 따라서 관세 추징액이 약 3.2억 달러가 추징이 되었고 사실 이게 그 WCO의 분쟁으로 가가지고 이 WCO는 이 모사의 편을 들어줬는데 인도 정부는 아직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품 수익권을 이제 CKD로 분류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모사는 인도 법령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부품을 개별 수입을 했다. 이는 물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인도 정부는 이는 완전 분해 수입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부품별 세율 대신 이제 완전 분해 수입 이제 완제품 세율로 고율 관세인 30% 또는 35%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징액이 1억 5,500만 달러 이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 품목 분류와 관세 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앞전 발표에서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에 대한 개념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 사실 그래서 사전 심사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전담 부서는 CAAR이라고 해가지고 뉴델리 세관과 뭄바이 세관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이제 대면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인도 대리인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유효 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는 약 1만 루피입니다. 네, 이제 FTA 활용 애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EODS를 활용한 애로 사례인데요. 이게 사실 수출자가 잘못한 사례는 아니고 인도 세관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애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도로 수출을 했는데 인도 수출입 통관 시스템이 이미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내용이 등록이 되어서 새로 원산지 증명서 내용을 기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도 세파 적용이 불가능해서 이제 추가적인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세파 활용 센터가 인도 세관 담당자와 이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담당자와 연락을 해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패치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서 이를 수입자와 이 수입 담당관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문제 원인이었던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인도 세파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 최종적인 수입 통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었던 7.5%에서 세파 협정 세율인 0% 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음은 협정관세 적용 절차인데요. 이것도 앞선 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세법령 정보 포탈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이트로 이제 상단 배너에 세계 HS라는 배너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좌측에 관세율표를 클릭하시면 국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HS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HS 코드별 기본 관세율과 이제 어떠한 협정이 체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포털을 통해서는 FTA 상단에 FTA 자료실을 검색을 하셔서 이제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선택하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도 사이트인데요. 인디아 트레이드 포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배너에 HS 코드를 입력하시고 인포트를 입력하셔서 수출국이 어디 있는지를 선택을 하시면 기본 세율과 HS 코드별 기본 세율과 협정 세율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인디아 트레이드 포털을 사실 인도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포마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포마이는 카루타 2020을 시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무역협정에 의해 특혜 세율을 적용하려는 수입자가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정보를 기록한 서식입니다. 이제 카루타 2020이란 이제 무역협정상의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적용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인도 세파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도 폼 I 서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폼 I는 뭐 모든 건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관 공무원이 요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항상 이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는 포마이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원산지 국가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표시하고 이제 사실 간접제로 적용은 한인도 세파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아니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된 기준 표시 이제 한인도 세파는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이 부가가치 비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기준과 뭐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뭐 미수 기준을 사용했다면 미수 기준 이제 활용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표시하시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 소급 발급 여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인도 세파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 사후 적용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는 사후 발급하셨으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이 에로 사례로 말씀드린 EODS는 에로 사례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해당 장표를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이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도 세파 원산지 협정 세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고 사항인데요. 이제 뭐 DGTR 사이트에서는 인도의 무역 구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DGFT 사이트에서는 인도의 수입 제한 물품 금지 품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를 참고하시면 해외 인증 정보에서 국가 지역별로 이 수입 요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기타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에서 HS 코드별로 무역 규제, 그 비관세 조치, 해외 수입 요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